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처방전이 어쨌든지 간에 그 간호사 이름으로 빌림증을 쓰셨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빨리 이제 그 약품 처방에 입력 안 하면 어떡해요? 그 약 재고가 안 맞으면 저희도 퇴근 못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곤란해하면 간호사는 사실 그 약을 급하게 이제 내 이름으로 빌려와서 환자한테 쓴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방을 내줘야 되는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또 의사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간호사실에서 내 이름을 걸고 썼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막 재촉 전화가 오면 이제 오면서 또 그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퇴근을 못 한다고.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릴 때는 참 그 전화를 받고서 이제 쩔쩔 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꼭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죠.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쩔쩔 그 처방전 때문에 이제 퇴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여기 정수기에는 물컵이 없나? 물을 마시려다 중환자실에 비치된 정수기에 일회용 컵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어느 연로한 교수가 나를 불렀다. 빨리 처방을 받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고 이번엔 창고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찾아야 했다. 서둘러 정수기에 일회용 컵을 채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용한 의료기구를 정리하던 보조원이 의료용 가위 하나가 없어졌다고 알려왔다. 심폐소생술 중 중심 정맥을 잡기 위해 사용한 세트 속에 포함된 가위였다. 가위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에 모든 간호사들이 하던 일을 일제히 멈추고 피로 얼룩진 20개가 넘는 폐기물 박스들에 손을 집어넣어 찾기 시작했다. 장갑을 낀 손이 피범벅이 되도록 샅샅이 뒤졌지만 가위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시술을 위한 많은 세트 속에 물품이 하나라도 모자라면 소독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러면 시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들끼리 사비를 걷어 의료용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고 밀린 투약을 위해 다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나 약물로 이제 투여해야 되는 약들이 있고 각자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세트 안에 있는 시저가 하나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시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진짜 온 쓰레기통을 다 뒤져요. 장갑을 끼고 다 뒤지고 그 쓰레기를 다 엎어서까지 하는데도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합쳐서 사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신규간호사일 때는 그냥 제 사비를 털어서 그 가위 하나 사놔야 돼요. 만약에 독일제가 없어졌으면 독일제 가위를 사내야 되고요. 어, 지금이야 뭐 흔하게 뭐 살 수 있었지만 의료기 상사까지 가서 그거를 쉬는 날 가서 또 사가지고 채워놓고 그런 아픔이 많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는 그 세트 하나 없어졌을 때 뭐 혹시 세트 안에 있는 시저 하나뿐인가요? 여기서는 세트 안에 있는 시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드레싱 세트 안에 있는 포셉이라든가 켈리 같은 거 하나만 없어져도 또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잘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병동이든 뭐 중환자실이 됐든지 간에 그게 이제 나오면은 다행인데 끝내 찾을 수 없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들끼리 뭉쳐서 찾기도 하고 그걸 같이 사비를 털어서 사오기도 했네요. 중환자들의 점심시간, 의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연결된 유관이 위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주사기로 공기를 조금 넣고 청진기를 통해 꼬르륵 소리를 확인한 후 투석식부터 당뇨식까지 각자에 맞는 유동식을 위관에 연결해 주었다. 코로 들어가 위로 연결된 유관이 빠져나온 환자가 있어서 새로운 유관을 준비해 두고 인터넷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L튜브가 그 중환자실 환자들한테는 식사에 대용으로 들어가는 그 유동식을 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겉에 보기에는 다 이렇게 시린지로 넣어서 이렇게 주는
그 식사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당뇨식부터 해갖고 투석식, 또 뭐 고지방식, 고단백식, 저지방식,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달라요. 그거를 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다 저기 주문이 되기 때문에 그 유동식을 연결해 줄 때 이제 일단은 주사기로 위에서 잘 이렇게 튜브가 잘 안착이 돼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넣기도 하고 청진기를 귀에 꽂고 공기를 주사기로 넣어서 확인도 하지만 또 이제 유액이 나오는지도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식사를 드리는데, 가끔씩 이제 위를 벗어나서 다른 그 꼬르륵 소리가 안 나고 또 이제 역류가 되거나 뭐 그 위에 자리가 잡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폐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또 아니면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 콧줄, 저희가 콧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막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도 이제 종이 반창 고고 뭐 얼굴에 이제 얼굴 그 기름 그런 것 때문에 코기름 그런 걸로 이제 자꾸 이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그래갖고 그 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관 영양 그 튜브가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거를 의사가 환자한테 잘 넣을 수 있게 준비를 간호사가 또 해야 돼요. 예. 그 모든 준비 과정을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간호 업무죠. 새로운 이관을 준비해두고 인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식사를 하고 간호사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 식사가 먼저잖아요. 이관 영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 식사도 제때 해줘야 되니까 환자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준비를 먼저 해놓고 인턴쌤 불렀는데 인턴쌤도 식사하러 가셨겠죠, 물론.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화를 걸었지만 인턴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환자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넣어 주어야 했다. 알약을 삼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먹일 약들을 가루로 곱게 갈아두었고, 이제 저희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요. 주사 말고 이제 파우더로 약을 갈아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알약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약을 그 약 가는 그 기구에다가 이제 소독, 뜨거운 물로 소독해서 아주 건조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막 갈아서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 식사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침대를 세워 앉혀 주었다. 반신마비 뇌경색 환자는 밥부터 국, 반찬으로 나온 생선을 손으로 발라 일일이 떠먹여 주어야 했고, 밥을 먹이면서 또 자꾸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자세를 계속 바로 잡아 주어야 했다.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간호사가 준비해준 그 식사를 드시면서도 한쪽이 편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자꾸 침상 내에서 밥상 앞에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계속 이제 식사를 주면서도 자세를 바로 잡아 줘야 했다는 거죠. 그 보호자들의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다. 꼭 점심시간이나 그 식사 시간에 보호자분들은 면회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한 건강한 남자 보호자는 입원 후 주치의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못 들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중환자실을 엎어버릴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당장 주치의를 찾아내라는 닥달하는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면회 시간이 이제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의사를 먼저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제 상태를 보고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보호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보호자들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내 가족들이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 스스로 정리를 해서 의사한테 설명을 듣기 위한 그런 방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이제 분노 자체가 간호사한테 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회 시간에 오셔서 이제 다른 환자들을 밥 먹이고 있는데 자기 환자는 안 돌봐준다고 또 오해도 하세요. 이미 그 환자를 먹었거나 순서가 있어서 다음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왜 내 환자는 먹여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느 환자를 편애하거나 편협하게 돌보는 간호사는 진짜 없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은 모든 간호를 공평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식사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다 돌보고 있어요. 정말 전사들이죠, 전사. 그 상황에서는 내 식사는 뒷전이에요. 항상 거의 내 식사 시간을 제대로 챙겼을까요? 글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환자 식사를 등한시하거나 챙기지 않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호사를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서부터 신규 간호사까지 어느 누구도 환자의 식사가 위주고 환자의 식사가 먼저이고 환자의 투약이 먼저이지, 간호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뒤로 하고 우리는 환자를 먹입니다. 먹이고 케어하고. 내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가 고파도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인식 자체를 못해요. 내가 배고프다는 거는 잠깐이고 우선 항상 환자한테 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업무가 끝나거나 인계가 끝나면 그때 다소 배고픔을 느끼지만 이미 식사 시간은 지난 경우가 허다하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호자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밥을 먹이다 말고 일어나 당장 주치의나 보호자를 연결시켜 주려 하지만 주치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곤란할 때이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이해하는 보호자들이 있는 반면에도 바로 옆 보호자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져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이제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전화를 해서 주치의가 안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간호사들이 그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도 보호자도 알지만 또 거기 그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어떻게 해서 연결이 전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면담 못해요 라고 그런 답장이 오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가운데서 곤란하죠.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면 좋으련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기 속 주치의는 이 한마디만 뱉어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주치의가 급한 수술 중임을 알리고 오후 면회 시간에 꼭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호자를 달랬지만 분이 가라앉지 않는 그는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입장에서 거친 욕설이 터지자 다른 보호자들의 수많은 눈길이 순식간에 날아와 얼굴에 꽂혔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욕먹는 거를 다른 보호자 앞에서 다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치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제 분개하고 간호사한테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면 함께 들어왔던 다른 보호자들도 간호사가 면박당한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좌절감과 실망감, 모욕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김연아 간호사가
그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단편의 일을 지금 기록해 둔 것이지만 이런 항상 있는 일이었고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음, 이제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안녕.